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그야말로 이 사진 한 장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된 이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한 신문 기자가 폭우 속에서도 폐지를 줍고 있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자신의 친구에게 아버님의 기사인 것 같다 하고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알고 보니 어르신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이미 전날 가족들이 이 어르신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실종되고 발을 동동 구르던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어르신은 다행스럽게도 폐지를 줍던 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의 가족, 주소, 그리고 연락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불안에 좀 떨고 있는 그런 노인들을 발견하시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치매 실종 노인을 찾습니다. 이경애 어르신입니다. 2013년 8월 4일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여든한 살의 고수덕 어르신입니다. 2013년 7월 3일 실종됐습니다. 충청도 예당저수지 근처 국사봉에 자주 고사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실종 당일 역시 국사봉에 올라가는 걸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어르신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실종됐으며 키가 180cm로 다소 큰 편이나 평소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다닌다고 합니다. 2013년 2월에 실종된 하정자 어르신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일 저녁 마을 주점에서 술을 사간 후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나이 63세의 백형기 씨입니다. 2016년 5월 대구 오봉산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백현기 씨를 찾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은 실종 치매 어르신을 찾아 나섭니다. 실종 전단과 사연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혹시 이분을 보셨거나 아니면 소재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저에게 적극적인 제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중앙치매센터 김기원 부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진 한 장의 기적이다라고 사연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치매 노인의 실종에 관해서는 주변 분들의 관심 그리고 제보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치매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불편감에 대해서 언어로 조리 있게 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비언어적인 표현도 잘 살펴봐 주시고 네. 또 지지적인 분위기 안에서 질문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서 네.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좀 치매 노인으로 의심되는 분들을 발견했을 때 그런 질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실종이 의심되는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는 네네. 일단 배회 인식표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배회 감지기를 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네.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네. 또 사실 마치 아이들을 대하듯이 질문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있었었는지, 혹시 여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네.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들을 대하듯이 쉬운 언어를 이용해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182 같은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번호가 네, 또 네. 있다 보니 네. 거기에 전화를 또 연결을 해서 이분을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팁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이렇게 실종된 노인으로 딱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신속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치매 노인 실종에 있어서의 골든타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치매 어르신 골든타임을 24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치매 어르신의 신고는 신속할수록 발견율이 높습니다. 그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느냐 이 여부는 수색 범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빠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그 실종된 지점을 통해서 수색 범위를 한정하고 신속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지금 실종 알림을 통해서 많은 이제 방송이라든지 지역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더 멀리 가시기 전에 예, 찾아내는 게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실종되고 나서 신속한 수사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숙지해서 미리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실종 어르신 가족을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요. 바로 백현기 씨입니다. 올해 나이 63세로 젊으신 편인데요. 10여 년 전에 찾아온 뇌졸중 후유증으로 지금 치매 증상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15일 집 근처의 오봉산 공원 근처로 향하던 모습을 CCTV 영상으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 당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종 후에 백현기 씨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종된 백현기 씨는 어디에 있을까? 단서를 찾기 위해 백현기 씨가 실종된 대구로 향합니다. 대구 오봉산 공원에서 실종된 백현기 씨. 여기에요. 여기 올라가는 거.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이 공원 입구에 있는 CCTV에 포착이 된 건데요. 입구 계단을 올라 정상으로 향하는 이 길을 따라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항상 다녔다는 산책로. 남편은 그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난해 5월 15일 대구 오봉산 근처에서 실종된 백현기 씨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에 요양보호사가 안 오니까 그중에 요양보호사 오는 날에는 요양보호사가 뭐 전심 챙겨주고 같이 요 아파트 밑에 같이 뭐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 하고 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없으니까는 그날 아침에 나는 일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도 출근하니까는 아침을 둘이서 같이 먹고 이제 그날 둘이 나는 식탁에서 나눈 얘기가 그래 오늘은 뭐 몇 시에 가라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침 먹고 오늘은 그래 낮에 5월 달이면은 낮에 햇빛이 좀 많이 뜨거워요. 그래 뜨거워서 오늘은
낮에 보고 오전에 오봉산공원에 가가 한 바퀴 돌고 그 위에 가면은 정자가 있어요. 정자 위에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 가방 놓고 쉬면서 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제 책 좀 보고 밑으로 좀 내려다가 이제 경치 좀 보고 자기가 올라와가 땀 나는 거 땀도 좀 식히고 이렇게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 집에 내려오면 11시 내지 12시 되거든. 집에서 점심 먹고 집에서 쉬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나가버리고 없으니까는 바로 나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집에서 7시 한 15분 정도에 나갔는데 이 아파트 CCTV를 보니까 7시 32분인가 나갔더라고요. 실종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찍힌 백형기 씨의 모습입니다. 오봉산 쪽으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걸음 잘 걷네요. 그래 나가가지고는 그래 그 입구에 올라가는 게 한 8시 반 정도에서 찍힌 것 같아요. 산에 오르기 전 오봉산 입구에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백현기 씨. 실종 장소는 분명 이곳 어딘가일 겁니다. 계단이 꽤 높거든요. 일단 그래 경찰에서 하니만 올라가는 건 찍혔고 위에 정자까지 가갖고 내가 거기서 책을 읽고 1시간 정도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 위에 정자에서 찍힌 것이 없대요. 거기까지 못 간 거라서 중간에서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산을 오르는 모습은 있지만 정상인 정자에 있는 CCTV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백현기 씨의 행적. 꽤 정자가 넓고 가파른 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올라가면 오봉산에 내려가는 길이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저리도 올라가는데 그래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항상 정문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바로 내려오는 그 길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서는 딴 길로 내려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거기에 또 한 번도만 간다 몇 년을 그렇게 자기가 아프고부터 2005년도 이후부터 하여튼 간에 계속 내하고 뭐 주말에 한 번 정도 가고 혼자서도 갔다 오고 많이 갔는 그쪽으로 길을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고 한 10시 돼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요. 10시부터 그 10시 이후부터 계속 그래가서 그래 휴대폰을 목에다가 항상 그것도 이제 이 감각이 둔하고 이러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제 호주머니에 여가 다니면 그게 잘 흘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래 끈으로 해가지고 목걸이에 항상 걸어가지고 폴더폰 그 휴대폰은 이제 손이 동작이 둔하니까 터치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한다고 그 스마트폰은 안 해줬고 그 폴더폰을 해가지고 받는 전화만 받으라고 그러고 번호 몇 개 친구 전화번호 엄마 아버지 번호 뭐 아들 번호 딸 번호 뭐 내 번호 이렇게만 입력시키가 그렇게 되면 누가 발견해도 전화를 걸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보통 1번, 2번, 3번 이런 질러가고 자기가 뭐 필요를 할 때는 전화도 하거든요. 이 둔하지만도 뭐 몇 번 실패하면은 한 4번, 3번 누질러가 실패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자기가 하고자 한 대로 전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엉뚱한 대로 막 갔다가 하다가도 뭐 친구한테 건다든가 그래 건다 하니까 내인데도 필요하면은 걸고 이러는데 그날은 아예 전화도 안 오고 내가 걸어도 계속 전화가 안 해요. 그렇게 계속 전화가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8시 한 넘어가부터는 예감이 좀 이상해. 혹시 길을 잊어버렸는갑다. 이 시간까지 아침에 이 시간까지 안 오지는 않을 건데 길을 잊어버렸는갑다. 어디 헤매고 있는갑다. 그런 감을 잡았죠. 평소 행동은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잘 돌아오셨어요. 아침에 그때 8시 반인가 9시 그 사이에 지구대가 신고하고는 그 112에 그 경찰서에 112에 신고해가지고 휴대폰 추적 조사를 하니까는 오봉산 그 인근에 이 폴더폰이 잡혀요. 오봉산 인근에 그게 스마트폰 같은 뭐 50m 가다나 몇 메다 거리에 잡히는데 이거는 뭐 2km로 가다나 1km로 가다나 뭐 경찰의 이 말에 의하면 뭐 그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잡힌다 이라대요.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뭐 어느 구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뭐 경찰들도 또 차 타고 그냥 경찰이 들어오면 이제 위치 추적하면 딱 영화에서처럼 한 지점이 나오질 않나 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았지만은 이미 그때는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였죠. 하루. 그리고 이거 전화기 배터리 신호도
경찰에 신고 딱 하니까 9시 2분 대가 딱 끊어지더라고. 그날 하루 종일 신호는 계속 갔는데 전화는 안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녹음이.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는. 그렇게 내가 그 경찰 그 파출소에서 얘기를 했지. 계속 신호가 갔는데 왜 지금은 신호가 가지 않고 받을 수 없다고 끊어지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경찰서 한 말이 배터리를 일부러 뺐거나 안 그러면 배터리가 끊어졌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늘 다녔던 길. 도대체 백형기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경찰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 예, 그 예. 주변에 어떤 목격자 탐문도 했을 텐데 예.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결과가. 그날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혹시나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으면 그 사회적 보유적 이야기하면 이 사람 여기서 많이 봤는데 이 정도지. 꼭 딱히 그날이 그날 이 사람 여기에서 언제 어디서 봤는데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 평소라면 항상 올라가던 길을 따라 정상에 올라 내려오던 길로 내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목격자도 없는 상황. 혹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CCTV에 잡힌 백형기 씨의 모습은 혼자 거동이 자유로울 만큼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실종 당시 치매 증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발병은 2005년도에 병세가 발병을 했고 2005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10년도 넘었나? 한 2008년도부터 약간 조금 이상할 정도로 고려 왔었어요. 그래 하고부터는 그러고 몇 번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 하긴 해서 이 주위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도 그래갖고 저런 명찰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앞에 막 꼽아줬어요. 이제 내 보호자라고 휴대폰 번호에도 꼽아주고 수첩에도 전부 다 이제 뭐 그거 보호자 전화번호 적어 이어가지고 혹시 이 수첩을 그 주우신 분은 섭득한 분은 보험자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그 해주는 그 팔찌도 그것도 하고 있었는데 팔찌를 이렇게 씻으면은 일 벗었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착용이 안 되더라고 어느 날부터.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은 착용을 하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저기도 그 팔찌도 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부착 안 하고 갔어요. 예, 그리고 요 근래 와가지고는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내 자신이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좋아진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별로 좋아진 건 없겠지. 그 병이 뭐 크게 앞으로 호전되는 병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욕심을 부린 건지는 몰라도 내가 계속 뭘 좀 이렇게 일주일 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노력교실도 가게 만들고. 보호자가 엄청난 상황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잃고 막 그 기억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이제 책 읽고 내일 오전에 요양보호사 오면은 그 얘기를 요양보호사 쌤한테 얘기를 해줘라.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럼 직접 가서 책을 빌릴 수도 있으셨어요? 책을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하고 가가지고 빌리고 요양보호사가 카드를 다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요양보호사 카드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몇 번 가니까는 이 지역에는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라 가지고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딴 지역에 가면 길을 못 찾아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길을 잊어버리는데 몇 번 계속 왔던 북부도서관하고 그 복지관하고 그리고 오봉산 공원하고 요 세 군데 보건소하고 요 세 군데 네 군데는 계속 반복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거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더 진전 안 시키기 위해서 참 무지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완쾌 상태고 운동도 어느 정도 다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없지만 지금 그 날도 어디를 이렇게 돌아와서 오겠다 말씀하시고 나갔다는 거였죠? 아까.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이제 병세가 호전돼 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길을 잊어버려도 자기가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어디가 헤매도 분명히 이 사람은 집으로 전화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헤매도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친구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집에 오로지 집에 찾아오려고 발부등을 쳤을 건데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네, 치매 증상을 앓다가 실종된 백현기님. 지금 실종 이후에 아내분이 이렇게 애타게 백현기님을 찾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그 CCTV 안에 잡힌 그 백현기님의 모습도 평소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저기는 CCTV 다 있고 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올라가는 모습은 잡혀 있지만 내려오는 모습이 안 잡혀 있다고 그러면 수색 지역 범위에 대해 허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형을 우선 확인해서 수색한 범위를 재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어떤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색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이제 입구에만 CCTV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적하듯이 CCTV를 계속 분석해서 어느 지점에서 이분이 없어졌는지를 더 정확히 정상과 네. 입구와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그 원래 다니던 길을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단이 상당히 비탈지거든요. 네네. 그 비탈진 계단을 넘어졌다든지 하면 그 노선을 벗어나거든요. 네네. 벗어나는 상황에서 분명히 당황을 많이 했을 거고 그 당황한 지점이 장기간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이 아내분께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그 상황이 호전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른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주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분 같은 상황에서는 호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치매라는 것 자체는 인지 기능이 서서히 계속해서 퇴행하는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호전됐다고 표현하기는 엄밀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머니가 아까 강조하셨듯이 네네. 다른 분들은 네네.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좀 어렵게 나오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환경을 보호자분이 만들어 주셨고 네. 그리고 따뜻하게 아마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도 호전됐다고 네네. 느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화면에서 봤듯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내분께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뭐 산책이라든지 도서관을 간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루트가 생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호전됐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요.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칙성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게 이제 또 이 치매 증상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 치매에 있어서 우리가 약물이 현재 나와 있는 인지기능 개선제는 상태의 악화를 너무 빠르게 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약물적인 그런 요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약물적인 요법에는 방금 말씀 주신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일상의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그것도 굉장히 좋고 어머니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정한 산책을 계속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랑 같이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어떤 그런 인지적인 자극, 재활요법을 계속해서 해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사실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고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짜여진 스케줄대로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후에 혈관성 치매 환자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치매와는 좀 다른 것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었던 게 아닌지 그래서 이 차이가 혹시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치매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비교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를 많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혈관성 치매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발성 경색이 온다든지 뇌출혈이 온다든지 혹은 아주 중요한 부위에 시상 같은 곳에 사실 조그만 출혈이나 뇌경색이 와도 치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질에 조금씩
경색이 오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혈관성 치매다라고 하면 계단식으로 악화가 된다든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실종된 그 백현기님의 실종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종 당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실종 후의 수사 과정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강도 사건도 아니고 뭐 범죄범도 아니고 하니까는 우리가 신고를 하니까는 신고 접수받고 그냥 잃어버렸다 그 주에 찾아봤겠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거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업무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영상물을 일일이 우리가 우리가 사건도 여러 사건이 많은데 그거를 다 파악해가 볼 수 있는가도 자기네들도 어머니고 그렇게 가는 법 시간이 어느 정도 막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CCTV 보는 그것도 흘러가는 거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사건 실종 접수하고 그 경찰서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나름대로 현수막 걸고 전단지 해가지고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하고 경찰 신고한 이유는 경찰분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이랬는데 전화해가 물으면은 아직은 제보도 없다 그러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그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암담한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고. 초기 수색 실패했어요. 그렇게는 그 경찰에서 하는 말이 내일 오봉산은 올라가도 내려오는 경로가 이렇게 흩어져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내려갔는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하기를 오른쪽으로 가서 그 위에 정자 있는 데 가서 1시간 정도 책을 보거나 좀 보다가 바로 내려오라 그러거든요. 바로.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기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딴 데로 가지를 않아요. 딴 데로 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라져가지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지. 그거는 정말 너무나 궁금하고 이상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항상 알려주신 그 길에는 CCTV가 있었고 그 CCTV는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그 길에도 입구에는 CCTV가 있고 그 만대 정자에가 CCTV 있고 그 딴 데는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경찰서에 어디가 CCTV 걸려 있었는가는 그거는까지는 우리도 확인 못해. 그래도 저런 확인은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되죠. 어디에 CCTV가 있는지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그럼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경찰에서 하는 말 올라가는 건 찍혔고 위에 정자까지 가갖고 내가 거기서 책을 읽고 1시간 정도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 위에 정자에서 찍힌 것이 없대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이라면 분명 이 정자까지 왔었을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정자를 비추고 있는 CCTV에 남편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분들은 신고는 접수는 받았고 수색하는 거는 그게 흡족하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흡족하지 않아요. 그냥 차 갖고 한 바퀴 둘러보고 찾는 거는 우리 가족이 찾아봐야 되고 자기네들도 오히려 어떻게 연락이 왔느냐고 혹시 어디서 찾았냐고 오히려 돌아온자 그렇게 물어보고. 부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길을 잃으면 그 길로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치매 증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네, 그래서 돌발 상황이 달라들- 발생하는 거. 네. 그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는 이제 그 경찰서에서 조금 이제 신경을 이제 오봉산 주위에 막 수색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다 그 일주일 지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늦었죠. 경찰들도 좀 많이 이제 그 주위에 인근의 사람들 말이 하면 한 50명씩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 쫙 올라가면서 수색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거야. 그래 전하고 그러고 지금 기억으로는 한 8, 9일째 좀 돼갖고 수색견도 2마리인가 데리고 올라가갖고 8, 9일 뒤에 거기 산을 수색한 데를 뭐가 나올까요? 드론이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도
전화 연결이 안 됐을 때 바로 그렇게 수색을 했어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업무적인 일이고 또 남이고 이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준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다그칠 방법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생각해도 이 사람은 길을 잊어버려 갖고 모토 이러진 않을 사람인데 그래 요즘에 생각하면은 뭐 매매 다니라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종교 단체 같은데 그런 데서 우리 아내분께서는 저런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상황인 그럼요. 것 같아요. 예. 녹여갖고 데리고 가는 건지 이러 안 그러면 또 젊고 옷을 그냥 그냥 어느 정도로 입고 나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놀기는 노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혹시나 어디에 또 일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네 여기 수색할 만큼 수색했고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이 주위에서 인근에서 찾아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찾아지는 거 보면은 그래 나는 지금은 사람이 필요로 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해가지고 어떤 뭐 이용 가치가 있어서 데리고 가가지고 가다 놓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외지로 멀리 가가지고 뭐 일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 건지 그쪽으로 이 어머니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어디 이동이 안 됐으면 이 사람 분명히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근데 아침에 나오실 때 되게 밝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누가 납치를 해간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렇지 책임감이 굉장히 이렇게 기본으로 박혀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날 나간 이후로 전화 한 통화도 안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의문스러워. 네, 이렇게 화면 통해서 만나봤지만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참 이 실종 초기에 수사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충분히 섭섭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실종 신고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섰다고 하는 거는 교수님께 또 이런 질문 드리기 싫지만요. 경찰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참 안일하게 네.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신고가 왔다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빨리 수색과 CCTV 증거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네. 대부분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CCTV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건 허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가 9시 몇 분 이후로 이제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 현장 수색을 할 때 또 실종 신고 접수를 할 때 가장 많은 경험이 뭐냐면은 네. 7부에서 9부 능선 가면 핸드폰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나가서 연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영상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핸드폰이 꺼질 시점이 2km의 그 산 근처거든요. 그렇다면 그 꺼진 그 위치를 중점적으로 수색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만 바로 수색이 들어갔어도 그렇죠. 예. 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견된 지역이 사람이 안 가는 곳, 또 손이 안 닿는 곳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치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도 하나 발견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사연만 접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도 너무 많으시고 이거 우선순위에 못 둘 수도 있겠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은 생각으로 더 번져 나가서 우리 아내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 좀 잡혀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 네. 이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길로 나오지 않고 또 CCTV에 안 잡혔다고 그러면 네. 이탈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탈한 지역을 헤매다가 어딘가에
비인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납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는 그동안 백현기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일상적인 그 루트를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말씀했지만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이 아내분께서도 조금 인식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실은 항상 가던 길에서 지금 벗어났던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분께서는 그 네. 길을 절대 벗어날 수 네. 없다라고 강하게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근데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이분이 어떻게 대처했을 수 있는가는 사실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 사실 장애물을 피해서 어떻게 잘 가던 길로 갔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분이 아까 감각이 좀 둔해져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 흘릴 수 있고 그래서 목걸이로 이제 걸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다 보니까 다른 어떤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묘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가시는 VCR에서는 보면 걸음걸이는 굉장히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편마비나 어딘가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더욱더 낙상의 위험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친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통증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잘 살펴봐 줄 수 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종 이후의 그런 모습들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에서는 지난 2016년 5월에 실종된 백현기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이 백현기님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소재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런 분께서는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지금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백현기 씨를 찾기 위한 단서는 더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백현기 씨를 찾기 위한 단서들 보다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발음이 좀 이렇게 좀 허스키한 음성이고 좀 발음이 정확하진 않고 똑똑하진 않아도 몇 번 이야기하면 다 알아먹을 수 있고 이 왼쪽 눈을 항상 이게 병이 오면서 왼쪽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왼쪽 눈에도 약간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밑으로는 잘 안 보여요. 사람 밑으로는 잘 안 보여. 이렇게 바로 1m 간격으로 이렇게 바로는 자기가 이렇게 보는데 밑으로는 잘 안 보여가지고 항상 왼쪽 눈을 이렇게 찡그려. 한쪽이 감아요. 항상 이렇게 감는 성질이 있어. 왼쪽 손은 이제 여기 힘이 없고 이렇게 경직이 돼가지고 항상 좀 뻣뻣하죠. 뻣뻣. 그리고 와이사스 단추를 잠그는 오른손은 한쪽 손을 이렇게 잠그는데 이 손은 여기 잠고 이걸 못 잠가요. 계속 이 손이 자기 멋대로 노는 거야.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손이 지 맘대로 막 놀아요. 발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넘어갔지만도 약간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이 약간 떴어요. 약간 떠서 열이 약간 들리고 요 정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신체 활동에 되게 제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발만 약간 다니셨네요. 넘어가는 거지. 발만 이렇게 약간 넘어갔을 뿐. 시력도 안 그냥 좋고. 이렇게 바로 걸어요. 바로 이렇게 저 걷는다. 정도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유자재로 다니기 어려우실 것 그렇죠. 같은데. 저 정도면 산길도 참 위험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적으로 뭐에 걸리거나 막 이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백현기 씨가 평소 소지했던 가방, 시계, 면 목장갑입니다. 실종 당시 모습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오봉산 근처에서 실종된 백현기 씨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듯이 실종된 백현기님 이렇게 치매 증상으로 인한 좀 특이한 행동 양식 여러 가지를 좀 보였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사실 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종이 되면 그 약들을 다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태가 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혈관성 치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인지기능 개선제도 복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런 경색을 발생했을 만성습관 질환을 가지고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약이라든지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혈관성 그 질환 자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약을 드시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들을 갑자기 못 드시게 됐을 때는 사실 인지기능 저하가 더 급격히 보인다든지, 그리고 또 뇌혈관 질환의 재발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 아버님께서 누군가 발견을 하셔서 혹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머무르고 계시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실종아동법에 보면 네. 그 비신고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있거든요. 아, 신고를 하지 네, 않았을 때. 그렇죠. 이제 아, 그래요. 보호하고 있으면 방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연고가 없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지만 네. 비인가 시설도 좀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현장 수색을 나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한 분이 그 어르신들을 연고가 없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를 봤어요. 네네. 그분은 인가를 받지 않고 그 동네 회관의 한 구석에서 이제 나이 드신 노숙자를 모셔다가 그 신고도 하지 않고 치료하고 또 신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네. 이런 그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때 강제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네네.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그 인가 시설에 대해서 신고도 해주고 네. 또 무연고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영상에 보면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시력도 안 좋고 걷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공경에 많이 처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주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옆에는 백현기님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아내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계신 분이 지금 실종된 백현기십니다. 이 얼굴과 인상착이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한번 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십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은 일단 말씀하신 게 좀 어눌할 테고요. 그리고 발음 정확하지 않으시고 왼쪽 부분이 많이 마비가 되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종된 그 당시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이어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평소에 이제 산책을 가실 때 자주 이런 차림이셨습니다. CCTV를 통해서 본 그 당일의 백현기님의 모습은 이런 밀짚 모자가 아닌 그 챙이 있는 넓은 모자를 쓰셨는데요. 그 외에는 가방도 항상 메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도 착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지금이라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꼭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기 씨 당신은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자기를 얼마나 형님으로 모시고 제발 방황하지 말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딴 마음을 먹고 딴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있다면은 집에서 내가 앞으로는 당신한테 좀 더 다정다감하게, 앞으로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가지고 더 다정다감하게 자기를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는 꼭 집으로 와서 식구들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실종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실종 리포트 시간입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개인 또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치매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또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치매 환자는 물론이고요. 또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힘겨운 가족들을 위한 알찬 정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이 시간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건수 교수님이 현직에 계실 때 실제로 치매 환자, 노인 환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실종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지 네, 많죠.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우려할 부분이 이제 치매 어르신의 실종이 꽤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15년도에 우리가 9,050건, 네. 그다음에 16년도에 9,870건이거든요. 근데 많은 한 800명 정도가 증가했지만 거기에 더 우려할 부분이 뭐냐면 미발 발견입니다. 15년도에 발견하지 못한 치매 어르신이 4분이고요. 네. 16년도에 21분입니다. 그럼 벌써 5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고령화사에 들여다보니까 지금 그 치매 어르신 실종 부분이 60세 이상이 한 96.5%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6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예.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치매 노인들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 중앙치매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중앙치매센터는 경찰청과 정보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실종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 실종 치매 노인에 대한 어떤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중앙치매센터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대한노인신문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고속도로의 광고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무료 홍보물, 포스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실종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노인 실종과 관련된 사업 또한 좀 크게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정확히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매 알짜 정보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짜 정보 내비게이션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환자분의 나이랑 성별이랑 그리고 지금 진단을 받은 거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은 나는 신청을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넣게 되면 사실 나에게 맞춤형으로 혹은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의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가족 돌봄에 대한 어떤 헤아린 가족 교실이나 자조 모임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지 못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실종을 예방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많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 그리고 알고 그리고 지원을 누리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앙치매센터 그 홈페이지를 알려드리자면요. www.nid.or.kr로 들어가시면 이 많은 정보들, 혜택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요. 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일단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50대 이상에는 제일 높기 때문에 맞아요. 전 벌써도 두려워요. 그럼요.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혹시 알려주세요? 네, 예방수칙 333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운동이라든지 좋은 식습관 그리고 인지자극을 계속해서 하는 것,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금주
금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예방에서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운동요법도 치매 예방 체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치매를 앓고 있지 않더라도 치매 가족이 있는 가족분들 그리고 혹은 또 그냥 일반인들도요 여기 들어가면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종이 발생을 하면 이 가족들이 겪을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실종 가족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나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직장도 이렇게 좀 쉬면서 어머니, 뭐 아버님을 찾겠다고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닌 거 보면 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 형제간에 금도 많이 가고 그래요.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 금은 이제 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일어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이제는 그 가족들에게만 이렇게 떠맡기고 책임을 져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실종이 발생해서 찾는 과정을 보면 경찰이 한 60% 찾고요. 이제 친지들, 이웃들이 신고해가지고 한 40%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종 이제 이후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러한 그 부분을 담당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나서서 치료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의견들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실종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초기 수사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섭섭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저희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희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센터장님께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 가족분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또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네, 가족분들이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지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네. 신체적인 부담도 크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네. 심리적인 부담도 맞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각종 치매 지원센터랑 그리고 가까운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이러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헤아림 가족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아림 가족교실을 신청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 가까운 주소지 보건소나 치매 지원센터를 가서 하는 방법도 있으시고 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까이에 어디에서 하는지를 또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실이라고 하면 좀 사실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 예.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네. 길게 가르치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네네. 있는데요. 굉장히 꼭 필요한 질병에 대한 정보와 환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돌봄에 대한 팁을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8번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의 한 달이나 혹은 2달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게 끝났을 때 거기에 같이 이제 배웠던 가족분들끼리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끼리 자조 모임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네. 서로에게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돌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어떤 팁을 공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네.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나 강화되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새 소식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정보들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다시 아래 자막이 나오고 있죠. www.nid.or.kr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런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감성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실종자와 가족분들의 사연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실종 노인을 찾습니다. 이경애 어르신입니다. 2013년 8월 4일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여든한 살의 고수덕 어르신입니다. 2013년 7월 3일 실종됐습니다. 충청도 예당저수지 근처 국사봉에 자주 고사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실종 당일 역시 국사봉에 올라가는 걸 목격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수 어르신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실종됐으며 키가 180cm로 다소 큰 편이나 평소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다닌다고 합니다. (2013년 2월에) 실종된 하정자 어르신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당일 저녁 마을 주점에서 술을 사간 후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나이 63세의 백형기 씨입니다. 2016년 5월 대구 오봉산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10년 전 발생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백현기 씨를 찾습니다.